안녕하세요. 오늘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객체 기반의 언어이고요. 객체 기반의 언어이고, 거의 모든 객들이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객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객체는 우리가 객체를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객체는 속성과 행위를 갖는 것을 객체라고 하는데요. 뭐, 물리적으로도 또는 논리적으로 속성과 행위를 갖는 것들을, 객체라고 하고요. 객체의 비유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람이면 팔다리를 갖고 있고, 팔다리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위는 사람이 밥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속성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속성을 여러분 이제 영어로는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고, 행위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프로퍼티예요. 둘 다 프로퍼티인데, 메서드라고 이렇게 프로퍼티를 메서드라고 구분하는 것은, 메서드는 프로퍼티가 함수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면 메서드라고 합니다. 프로퍼티가 함수의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메서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의 조상은 이 대문자 O로 시작하는 오브젝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가장 모든 객체의 조상이 됩니다. 네, 지금 앞에 있는 것들하고 동일한 내용들인데요. 새로운 프로퍼티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동적으로 선언이 가능해요. 프로퍼티를. 이것도 했었지만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는 프로퍼티가 필요할 경우 동적으로 선언이 가능하다. 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동적으로 선언 가능한 거. 네,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나왔지만 오브젝트 메서드는 프로퍼티는 프로퍼티인데 속성은 속성인데 함수 포인터를 참조하는 객체 어트리뷰트. 이거를 메서드라고 했어요. 메서드. 네. 프로퍼티는 프로퍼티인데 함수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면 메서드입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 리터럴을 봐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거, 이런 형태예요. 첫 번째, 오브젝트라는 그 생성자 함수가 있는데, 오브젝트라는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중괄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죠. 세 번째는 이 오브젝트라는 그 생성자 함수에 보면 cre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라는 이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봐보면 cre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create 함수를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오브젝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하는 챕터도 오브젝트인데요.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객체라는 녀석만 잘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일단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일단 그 객체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모두 살펴볼게요. 예제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빈 HTML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스크립트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안에 EP 함수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퍼슨 오브젝트 리터럴, 네임은 홍길동, 페이지는 15. 자, 그 다음에 퍼슨 1은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얘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다 오브젝트, 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인스턴스. 어떤 객체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스턴스 자체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객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자 함수나 또는 오브젝트 리터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객체를 퍼슨과 퍼슨이라는 객체, 이런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변수에 담았고 이 변수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프로퍼티 이름 값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퍼티는 없는 빈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프로퍼티를 만들려면 person 1점 name은 걱정 person 1점 age는 20. 네. 이렇게 동적으로 프로퍼티를 선언 가능합니다. 네. 지금 여기 퍼슨에는 없죠. 네, 네임과 에이지가 없는데 네, 동적으로 선언했고요. 이것도 지금 퍼슨도 객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동적 프로퍼티를 네,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say hi라는 녀석을 이렇게 적용해 있습니다. 이건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자, 이런 프로퍼티를 새롭게 선언을 하고 여기에는 펑션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펑션 네, 이렇게 펑션의 주소를 펑션의 함수의 포인터를 네, say hi에다가 할당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는 alert 해서 this의 name 출력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연결해가지고 this의 age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erson에는 프로퍼티가 지금 name, age 지금 여기에서 또 say hi라는 녀석을 동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 say hi라는 세 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초기에는 프로퍼티가 하나도 없다가 여기서 프로퍼티를 동적으로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퍼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의 say hi를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 say hi는 method입니다. method. 네, 얘는 method예요. 프로퍼티는 프로퍼티인데 네, method라고 하죠. 왜? 프로퍼티가 함수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녀석은 metho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객체의 name과 age가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this라는 거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this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this는 함수 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수의 호출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객체의 시간인데 이 this가 나왔기 때문에 this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this는 함수의 호출과 관련이 있고요. 객체점 또는 객체 자, 대괄호 표현법으로 해서 메서드 자, 이와 같이 호출이 됐을 때, 이와 같이 호출이 됐을 때, 이것과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로 호출이 됐을 때, 이 함수에 전달되는 함수의 this는 바로 객체가 됩니다. 어떤 객체? 요 앞에 있는 이 객체라는 얘기예요. 이거. 네,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person이겠죠? person. 자, person. 네. 결국 this는 person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this 여기에서 보세요. say hi를 호출했는데 say hi 함수를 가보니까 안에 this라는 녀석들이 있죠. 근데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this가 결정이 됩니다. this 객체가 결정이 되는데 그 함수를 호출한 형태 앞에 이렇게 객체점 함수가 호출됐으면 그 실행되는 함수의 this는 그 앞에 객체가 그대로 this가 돼요. 함수를 호출하는 이 객체가 this로 바인딩이 된다고 합니다. 바인딩, 연결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홍길동 1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 홍길동 15. 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홍길동 15가 됐어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지금 이 메서드에서 this가 어떻게 지금 되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person 1에는 name하고 age라는 프로퍼티만 있지 say hi라는 프로퍼티는 없어요. 자, 지금 이 person 1에는 say hi라는 프로퍼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erson 1.say hi 하고 함수를 호출하면 이 녀석은 당연히 뭐가 아니니까 say hi라는 프로퍼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크립트 오류가 날 거예요. 자, F12번을 눌러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say hi is not a function 이렇게 나왔죠. 네. say hi is not a function. 네. 결국은 이 문장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장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발생하죠. 오류가 발생해요. 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이 녀석을 say hi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say hi라는 프로퍼티를 선언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면 동쪽으로 선언되겠죠. 위에 같이 여기 프로퍼티가 동쪽으로 생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person이 가지고 있는 이 say hi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요. person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인 say hi를 어디에다가 person 1의 say hi로 그냥 포인터를 전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person의 say hi하고, 그 다음에 person 1의 say hi가는 동일한 함수 객체를, 참조.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person에 있는 say hi에 보면 이렇게 익명함수가 익명함수의 포인터가 이렇게 say hi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요, 이 say hi가 가지고 있던 포인터를 이 say hi person 1의 say hi도 같은 이 함수 포인터를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한다고 그래요. 객체 같은 경우는 참조를 한다고 해요. 참조. 네. 객체는 참조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person과 person 1의 say hi는 같은 함수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person 1.say hi를 다시 이렇게 해서 호출하게 되면 결국은 이 say hi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결국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this라는 녀석이 결정이 돼요. this라는 녀석이 결정이 되는데 그 this는 이 함수의 호출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객체점 함수의 호출이니까 이 객체가 결국은 this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에. 그래서 이 객체에 있는 뭐가 name 임꺽정 그 다음에 age는 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를 다시 자, 홍길동 15 그 다음에 임꺽정 2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실행과 관련돼서는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서 이해를 하시려면 함수의 실행과 관련되는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뒤에 나오지만 일단은 this 우리가 함수 내에 있는 이 this라는 녀석은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this가 바인딩 되는 거예요. 함수가 실행이 되기 바로 전에 이 함수가 바로 실행되기 전에 이 this라는 객체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함수에 호출되는 형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객체점 함수 형태로 호출되면 무조건 그 this는 요 앞에 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는 일단 이렇게 좀 해서 넘어가고요. 자, 오브젝트를 만드는 걸 보면 여기 지금 이거 예제로 보면요, 카 오브젝트에는 누 오브젝트 해가지고 feel 그 다음에 name 해서 카의 fields에는 4년 콘솔 로고 사림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봐보면 여기는 지금 왼쪽은 new object라는 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한 거고요. 이걸 생성자 함수라고 합니다. 생성자 함수라고 해요. new가 들어가면 이 뒤에 있는 것을 생성자 함수라고 해요. 이게 지금 함수로 지금 실행됐죠. 그래서 이거를 생성자 함수라고 하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오브젝트 리터럴이에요. 그냥 오브젝트 리터럴.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이 형태로 많이 썼죠. 카 오브젝트 필드에는 4. 그 다음에 카의 네임은 뭐 BMW 50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서 이쪽에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한 거고 여기는 오브젝트 리터럴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객체이고 하나는 돔입니다. 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네, 우리 브라우저 같은 경우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뭐 IE든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 돔 객체, 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각각 HTML 일레먼트 요소들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돔이라는 것은 뭐 정의를 봐보면 문서 객체 모델은 객체 지향 모델로서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하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하는 형식을 돔이라고 하고요. 돔이라고 하고 돔 구조. 그래서 우리가 돔 트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플랫폼 언어 중립적으로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하는 W3C 공식 표준,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돔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문서 구조, 스타일, 내용 등을 변경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레먼트들 또는 모든 노드들을 HTML 노드들에 접근을 해가지고 변경하고 또는 삭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돔 구조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 돔에는 여러 가지 그 프로퍼티와 메서드들이 있고요. 또 HTML 요소들은 전부 뭐 돔 인터페이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런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해 놓은 그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우리가 갖다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돔 같은 경우도 사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런타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의 런타임에 따라서 뭐 크롬하고 뭐 아이하고 뭐 이렇게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표준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요. 네. 조금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짤 때 이 어떤 그 일레먼트 요소에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메서드를 실행한다거나 할 때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돔을 구현한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스크립트는 동일한 문법을 사용하더라도 호출한 메서드가 한쪽에서는 구현을 해놨고 한쪽에서는 구현을 해놓지 않았으면 네,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오류가 나겠죠. 네. 그래서 표준을 제정을 해놨지만 아직도 비표준화된 녀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호환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돔 객체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조금씩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HTML 돔 트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큐먼트는 HTML 문서는 루트에 HTML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의 밑에 헤더 그리고 또 body 그리고 헤드 밑에는 타이틀에는 텍스트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ody 아래는 A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H1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트리뷰트가 되는 거고요. A 태그에는 요 href라는 어트리뷰트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A 태그 하위에 이렇게 텍스트 노드가 들어갈 수 있고 H1도 텍스트 노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HTML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도큐먼트는 HTML body에서 A 태그 또는 만약에 여기에 div가 있었으면 div 뭐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큐먼트 돔 객체 하나만 접근하면 그거와 관련된 모든 이런 계층 관계에 있는 모든 요소에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로부터 여기로 접근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백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접근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돔 모델을 보면 노드라는 게 있는데요. 돔 트리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은 노드로 정의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드는 엘리먼트 노드, 텍스트 노드, 커멘트 노드라고 하네요. 엘리먼트 노드는 HTML 노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HTML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소, 엘리먼트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텍스트는 뭐 div나 또는 뭐 h1 태그라든지 뭐 스팬 태그라든지 이런 태그 내에 그냥 네, 일레먼트 노드는 여기서는 지금 뭐 바디 태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일레먼트들은 모두 다 뭐 p 태그라든지 div 태그라든지 어떤 HTML 요소들은 일레먼트들은 전부 다 일레먼트 노드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 도큐먼트는 도큐먼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도큐먼트 문서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 텍스트 노드는 뭐 h1 태그라든지 p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텍스트 노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보면 이제 노드 타입이라는 녀석을 통해 가지고 값이 9, 1, 3, 8일 경우에 어떤 이 노드들이 일레먼트가 텍스트 노드냐 아니면 HTML 일레먼트 노드냐, 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돔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돔을 가지고 우리가 돔 트리를 탐색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돔 트리를 탐색을 하고 그 돔 인터페이스가 제공해주는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접근해서 우리가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돔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함수들을 제공을 해줘요. 이 get element by id는 id를 통해서 돔 객체에 접근하는 거고, element by class name은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여기는 근데 이제 대신에 element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복수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 하게 되면 모든 녀석들을 다 잡아내는 거고요. 클래스의 이름으로, CSS의 클래스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태그의 이름으로 모든 일레먼트 요소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CSS의 그 셀렉터 있죠, 선택자. CSS의 셀렉터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만 가져갈 것이냐, 이거는 모두 다 가져올 것이냐, 네, 이거는 선택자에 해당하는 모든 녀석을 가져올 것이냐, 하나만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장에 가보면 이렇게 뭐 예제가 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는 보시면 얘는 ID, 그죠? 얘는 클래스, 그 다음에 얘는 태그, 아티클이란 태그, 그죠? 이런 형태로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예제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자, 이 녀석은 ID로 접근해보고, 이 녀석은 클래스로 접근하고요. 이 녀석은 태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PPT에 본 것처럼
get element id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얘는 클래스 name, 클래스는 그 다음에 태그는 태그 name으로 네. 당연히 셀렉터로도 네, 쿼리 셀렉터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접근한 다음에 쿼리 셀렉터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대신에 이제 이런 도움 객체에 접근하려면 도움이 일단 로드 되는 거를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전제로 이런 게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겠죠. 도움이 다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녀석들이 접근하면 당연히 null이나 undefined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도큐먼트 객체의 객체 get element by i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id가 뭐인 거 div 이 녀석 id가 div가 아니죠? 네. 컨텐츠 div 이 녀석에 접근을 하자. 얘는 뭐 여러분 컨텐츠 div죠. 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일레먼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p 태그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두 개를 가지고 있죠. 클래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p 태그 두 개에 접근하려면 헤더라는 태그에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일레먼트에 접근할 건데 함수의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get element by class name이죠. get element by class name. element입니다. element 이거 복수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 태그에 해당하는 녀석들, 저 클래스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 이름은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h1 태그에 접근할 때, 는 h1 h1이겠죠. h1 태그에 접근할 때는 당연히 도큐먼트 객체를 이용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태그 네임이 있습니다. element by tag name, element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결국은 복수계를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get element by tag name. 네. 태그 네임은 뭔가요? h1 태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복수계를 가지고 올 거고, 이 녀석도 복수계를 가져오죠. 예, 복수계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그 콘솔에다가 보여줄 수 있냐면요. 이 지금 div는 요렇게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텍스트 노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너 텍스트. 그래서 이 텍스트 노드를 갖고 와 보면 이게 지금 나올 거고, 이 녀석에는 값이 없죠. 지금 p1, 네, p2,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당연히 이너 텍스트, 이너 HTML이나 이너 텍스트로 가져오면 되고, 얘도 이너 텍스트나 이너 HTML이라는 프로퍼티로 가져오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컨텐츠 콘솔 로그로, 네, 컨텐츠 div에, 뭐, 이너 텍스트 하게 되면, 읽어보면 이 div에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헤더는 지금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얘는 배열이라는 얘기예요. 배열. 그러면 배열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있냐면요.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은.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이건 돌릴 수가 있어요. i는 0부터 i가 헤더의 length. 네, 이거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헤더의 length부터 작을 때까지 이거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어서 포이치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헤더의 헤더는 여러분 이제 뭐가 되냐면 배열 객체인데, 그 배열 객체 안에는, 헤더라는 배열 객체 안에는 돔 객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돔에 i번째를 접근해서 그 i번째 이너 텍스트를 뭐해라? 콘솔에다가 출력해라. 네.
이런 의미겠죠. 당연히 이거가 이렇게 됐으면 어디에도 H1에도 여러분 뭐가 들어있을까요? H1에도 복수계를 가져오는 거죠. 복수계 엘레먼츠니까.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여기 헬로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P1 이렇게 나올 거고, P1 P2가 나올 거고, 여기는 헬로 월드가 나오겠죠. 자, 화면에 나오는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헬로 P1 이렇게 헬로 월드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움 객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도움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값을 콘솔에다가 찍었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클릭됐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얼러트로 출력해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이벤트만 달아주면 되겠죠. 이 녀석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벤트를 달아주고, 클릭 이벤트, 이 녀석들에게 클릭 이벤트를 달아줄 수 있겠고, 이 녀석들도 클릭 이벤트를 달아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녀석들이나 이 녀석들이랑 같은 클릭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그 녀석들이 처리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add event listener를 할 수 있겠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 줄 수 있고, 이것도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클릭 이벤트들이 클릭이 됐을 때 이런 문장을 수행하세요 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콘솔에다 찍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녀석을 콘솔은 좀 다 빼고요. 그리고 자, 컨텐츠 div를 클릭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콜백 함수, 이벤트 리스너 함수가 그냥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얼러트를 해줄 건데, 여기는 this의 inner text를 보여줄 겁니다. 이 this라는 거는, 네, 여러분이 이 this는 또 한번 this가 또 나왔는데요. 이 돔 객체에 달려있는 이벤트 핸들러, 이 돔 객체는 이 div잖아요. 이 div가 이 돔 객체로 지금 대표되고 있죠. 이 div 일레먼트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get element by id로 해서 돔 객체를 가져갔고요. 이 돔 객체는 이벤트 타겟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서, 이벤트 타겟은 이벤트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돔 객체에다가, 결국은 이 일레먼트 요소에다가 이벤트를 달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떤 함수를 통해서 add event listener. add event listener를 통해 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펑션 이렇게 달아주면, 나중에 div가 클릭됐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 this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this예요. 근데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로 달려있는 이 콜백 함수의 this는 이 이벤트가 발생한 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his에 인어하게 되면 이 돔 객체가 가지고 있는 inner text라는 프로퍼티를 어디에다가, 얼러트 창에다가 출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i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요? add event listener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 헤더가 두 개니까, 헤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두 개니까, 어떻게 해준 거죠? 여기
돌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도 위에요. 위에 위와 같아요. 이렇게 네. 이 디스도 디스 이 이벤트가 발생한 돔 객체가 바로 디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이라면 여기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이 대신에 여기는 H1으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H1은 이 태그로 가지고 온 거죠. 태그로 H1을 가져와서 여기가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에 이렇게 요소를 접근해 가지고 이 돔 객체에다가 이제 또 이벤트 리스너를 달았죠. 그래서 이제 클릭이 됐을 때 this의 inner 텍스트를 호출해라.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사실 보시면 이 this, 네, 이 this는 뭐냐면 이 이벤트가 발생한 돔 객체가 결국 뭐냐면 this가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벤트 리스너, 애들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 가지고 콜백 함수를 달았는데 그 콜백 함수의 this는 뭐냐면 이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 돔 객체가, 네, 돔 요소가 결국은 this가 된다는 거 잘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다 실행이 됐고요. 사실 지금 이 함수들은 이 펑션은 보면 내용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 펑션은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펑션은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냥 이 녀석은 이 펑션은 하나로 단축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밖으로 빼내면 됩니다. 그냥 함수로 빼내면 돼요. 펑션에서 뭐 클릭 리스너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고요. 이 녀석의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함수의 이름을 넣어주면 이 함수의 이름은 함수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 식별자가 돼요. 함수의 이름 자체가 함수 포인터, 이 함수가 위치한 어드레스를, 함수의 어드레스를 요 함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의 어드레스를, 이 함수가 메모리에 어디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 함수의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일한 코드니까. 이거 다 동일한 코드죠? 동일한 코드니까 여러분 함수를 계속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코드들은 그냥 함수 하나 선언해가지고 이 함수 포인터를 집어넣어 버리면 다 이 함수 코드를 이 함수 코드를 다 재사용하게 되죠. 이 녀석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자, 함수 객체. 이게 여러분 함수 객체라고 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1급 객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1급 객체라고 해서요. 함수는 변수에 담길 수 있고, 함수는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고, 그리고 함수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1급 객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하나의 식별자로 사용되고요. 식별자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요 함수 이름 자체가 함수의 메모리상의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스 같은 경우는, div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h1 태그, 그 다음에 뭐 p 태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iv 닫혀 있는데요. 여기 헤더 아이디가 헤더인 이 div 요소를 접근한 다음에, 이 div의 child 노드를 접근하는 거예요. child 노드. 그럼 여기 div의 하위에 있는 child 노드를 다 접근하는데,
여기에 눈으로 보이는 지금 차일드 노드는 지금 H1 태그하고 P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들이 차일드 노드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요소들입니다. 일레먼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엔터가 쳐 있으면서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텍스트 노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 텍스트 노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노드들이. 네, 얘네들은 다 일레먼트이고요. 이 텍스트 노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서 콘솔로 찍어보면 차일드 노드를 찍어보면 이 텍스트 노드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일레먼트 노드들입니다. 차일드 노드는 노드를 전부 다 가지고 오고요. 여기 보면 children이라는 게 있어요. children은 텍스트 노드들은 전부 빼버립니다. 텍스트 노드는 전부 빼버리고 이런 일레먼트 요소만 다 가져와요. 네. 이게 children이라는 그 속성이 있는데 네,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도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자, 이 노드 트리, 돔 트리, 뭐 노드 트리인데 도큐먼트 아래에는 이제 뭐 HTML이 있고 HTML 밑에는 body, div, 그 다음에 h1, p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헤더에는 메타, 타이틀,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다 친구들로 되어 있고요. 어느 한쪽에만 가면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h1에서 body로 가는 거, h1에서 p 태그로 가는 거, p에서 div로 가는 거, div에서 body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돔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전부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돔 탐색을 하는 프로퍼티를 돔 객체들은 돔 인터페이스에는 이런 프로퍼티들이 전부 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이 body하고 div 사이의 관계를 봐보면 이렇게 body하고 div 노드가 있을 때 div에서는 페어런트 노드로 갈 때 페어런트 노드를 이렇게 하면 body로 가고 previous sibling 그 다음에 next sibling은 형제 노드로 갈 때 previous 그 다음에 next 이전 이후 형제들 형제 노드들 이게 H1과 P1은 형제 노드예요. H1, P1 그 다음에 메타, 타이틀, 스크립트는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뭐냐면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갈 때는 previous sibling, next sibling 그리고 div의 child 노드로 갈 때는 first child 또는 last child. child 노드를 하게 되면 모든 노드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냥 first child 하면 child 노드로 가는 거고, last child 하면 las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div에서는 first child는 div h1이 되고, last child는 p 태그가 됩니다. 네, 돔 탐색에서 이번에는 그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노드를 포함할 때요. 전부 노드까지도 여러분 포함하는 텍스트 노드까지도 포함하는 녀석들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일레먼트 요소만 탐색할 때는 페어런트 노드는 페어런트 일레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제 노드들 중에서 형제 일레먼트만 가지고 할 때는 previous element sibling 그리고 next element sibling 그리고 여기 보면 children 있죠? children 자식 노드들 중에서 일레먼트 노드들만 할 때 그러니까 일레먼트 노드라는 거는 그 HTML 그 일레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first element 그 다음에 여기는 last elemen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랑 이거는 같은 어느 맥락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 노드를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텍스트 노드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p 태그하고 p 태그 사이에는 텍스트 노드가 들어있어요. 텍스트 노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텍스트 노드는 건너뛰고 일레먼트들만 다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div 아래 input div text
이런 지금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body가 됐든 div가 됐든 이 한 곳에 접근을 하게 되면 요 태그 그 다음에 요 일레먼트 일레먼트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자, 이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똑같이 div 객체를 접근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접근하려면 이 녀석 뭐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어디를 이 div의 하위인 이 input 태그들을 다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스크립트로. 그쵸? 왜냐면 이 div는 이 div의 뭘로,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 child node로 할 수도 있고 children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child node는 텍스트 노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children은 텍스트 노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일레먼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녀석 두 개를 접근해서 이 녀석들의 뭐를 밸류 값을 콘솔에다 출력한다면 사실 뭐 쿼리 셀렉터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쿼리 셀렉터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그냥 돔 객체로 돔의 그 돔 트래버싱을 통해서 한다면, 돔 탐색을 통해서 한다면 여기서 요 아래로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내려간 다음에 요 녀석이 타입이 input 두 개의 타입이 input인 녀석들만, 또는 뭐 이게 지금 첫 번째 일레먼트, 두 번째 일레먼트라서 0, 1, 2 녀석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 본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for i는 0부터 i가 컨텐츠 div에 children.ranks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돔에는 아까 제가 자기 하위 요소들 이렇게 자기 자식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children이라고 했어요. 요소. 그리고 child node는 노드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텍스트 노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컨텐츠 div의 children의 i번째에 있는 돔, 그쵸? 이 녀석을 콘솔 dir로 이렇게 여러분 찍어보면, 이걸 찍어보면 이게 요 소리가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봐보면 여기 지금 클릭 이벤트를 잘못 써가지고 돔 컨텐츠 로드, 화면 로드 하면서 출력되게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자, 인풋 태그, div 태그가 이렇게 출력되는 게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인풋 태그, div 태그. 그래서 이 녀석을 봐보면, 이 녀석이 여러분 지금 보면 이것도 콘솔로 찍어보면 이 div의 돔 객체를 봐보면요, 이 안에 보면 여러분 그 children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children이란 프로퍼티가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HTML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HTML 컬렉션은 결국은 컬렉션은 얘가 이제 배열, 네, 배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배열, 이걸 유사배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0, 1, 2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컬렉션 타입이기 때문에 컬렉션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지금 이렇게 있네요. 근데 여기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유사배열 객체라고 해서 유사배열 객체라고 합니다. 이게 유사배열 객체여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 뭐 펑션이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이건 지금 보실 건 아니고요. 네, 오브젝트 다음에 바로 오브젝트구나. 네. 그래서 이 children이라는 녀석을 돌려가지고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 children, 여기에 children, 그래서 children의 뭐 i번째는 이 녀석이 들어갔을 거고, 0번째, 1번째는 이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출력만 해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콘솔에다가 이거에 뭐를 찍어보고 싶냐면, 뭐를 찍는 게 아니라, input 태그니까요. 이거에 i번째 노드 타입이, 이거의 i번째 뭐가 노드 타입이, 노드 타입인가? 노드 네임이냐? 노드 타입이냐? 네, 이 녀석에 노드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노드 네임. 노드 네임이 뭐하고 같냐? input. 네. 대신에 이제 이 태그는 태그의 명을 태그 명이 대문자로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노드 네임은 스트링 타입이라서요. 스트링 래퍼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스트링 래퍼 클래스에 to lower case 이런 식의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지금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맞냐 모르겠네. 이 부실 때는 콘솔에 콘솔 로그에 뭐 요 녀석의 밸류 값을 출력하라. 결국은 인풋 태그에 있는 헬로하고 월드만 출력하라는 얘기겠죠. 나머지 div에는 네, 밸류 값이 없으니까 밸류를 접근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헬로 월드. 네. 자, 이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지금 뒤에다 실행한 건데 이 네임이 노드 네임이 이제 결국은 노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노드 네임은 스트링 프리미티브 타입의 스트링인데 스트링은 그 래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트링이라는 래퍼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감싸고 있는 클래스 타입이, 그러니까 객체 타입의 객체 타입이 있어요. 래퍼 클래스라고, 래퍼 객체라고. 래퍼 객체에 보면 이 to lower cas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이게 왜 이런 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서 되는 건지, 자바스크립트가 뭐 어떻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쓴 건지, 네, 자주 써보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돔 객체에 있는 프로퍼티인 children에 접근했고, 그 다음에 그 돔 객체에 또 있는 노드 네임이라는 녀석을 접근했는데, 노드 네임은 뭐니까? 스트링이니까, 이 스트링 점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래퍼 클래스로 이렇게 감싸지게 됩니다. 래퍼 클래스로 감싸지고, 그 래퍼 클래스에 있는 to lowercas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노드의 이름을 소문자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대문자였으면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했겠죠. 네, 이게 지금 이퀄 연산이다 보니까 네, 대소문자가 네, 서로 다르게 비교됩니다. 아스키 코드 값으로 다른 값으로 비교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인풋 태그일 경우에만 지금 밸류 값을 꺼내가지고 네, 콘솔에다 찍어주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p 태그라든지 h1 태그에서 이 div 태그를 접근할 수도 있겠죠. 이 p 태그나 h1 태그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ppt의 돔 탐색에서 보다시피 자기 사용리로 갈 경우에는 페어런트 일레먼트 또는 페어런트 노드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레먼트만 봤을 때, 지금 텍스트 노드를 다 빼고, 일레먼트만 봤을 때, 여기서 페어런츠, 일레먼트는 이 div가 됐죠. p 태그의 페어런츠 일레먼트는 div이 되고, div의 페어런츠 일레먼트는 요 div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접근했다면, 이 녀석의 페어런츠 일레먼트의 페어런츠 일레먼트는 이 녀석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 코드로 뭐 해본다면, 이 P에 접근한 다음에, 지금 여기는 P 태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도큐먼트, 엘리먼트 by, 뭐, tag name, 뭐, 이런 형태로 접근한 다음에, 네, 이 녀석으로부터 이제, 페어런츠 일레먼트 하면 이 녀석이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예제로 한번 해본다면, 이번에는 쿼리 셀렉터라는 녀석을 통해 가지고 해볼게요. 쿼리 셀렉터니까, 쿼리, P 오브젝트는 P 일레먼트니까 P 일레먼트는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였죠. 쿼리 셀렉터에는 여러분 CSS 셀렉터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P 태그니까 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 하게 되면 요 일레먼트의 돔 객체에 접근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페어런츠면 네, 요 div가 되겠죠. 그래서 이 div의 id를 봐보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콘솔의 로그에다가 p 엘레먼트 ele의 페어런츠 엘레먼트 네, ppt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페어런츠 엘레먼트죠. 그러니까 페어런츠 엘레먼트 네. 그리고 이 녀석의 id를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컨텐츠 div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돔 트래버싱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가지 그 메서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만 외우고 있어도 parent, children, child node, 그 다음에 뭐 next sibling, next element sibling, previous sibling, 예, 이것만 알고 있어도 네, 웬만큼은 다 찾아갈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소스상에서 봐보면 지금 여기에 이 div에 있는 P나 H는 같은 형제 레벨에 있어요. P하고 H1은 형제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알면 next element sibling이 H1이 되겠죠. 이 녀석에서 P를 가려면 previous element sibling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요 녀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div, input 요 사이에서도 이게 previous element sibling, 그 다음에 또 previous element sibling. 이 녀석으로 봤을 때는 이 녀석은 next element sibling. 이것도 next element sibling 되겠죠. 이 녀석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돔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돔 객체를 통해 가지고 돔 탐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메서드나 속성들을 제공해서요, 여러분들이 돔 탐색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돔과 관련된 일레먼트의 어떤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한 것들을 다 이 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있고요. 이 돔에는 또 이벤트가 또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발생하거나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돔 객체들은 HTML 일레먼트들은 다 그 이벤트 타겟이라는 네,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돔의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이벤트를 계속 달아왔었죠. 이벤트를 계속 달아왔습니다. 이벤트들 우리가 계속 달아왔었죠. add 이벤트 리스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했지만, 근데 add 이벤트 리스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벤트를 달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벤트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벤트 프로퍼티가 있어요. 온클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벤트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벤트 프로퍼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라인 형태로 이벤트 핸들러를 달 수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네, 이벤트 리스너,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함수를 통해서 네, 다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돔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펑션이고요. 함수, 네, 함수, 자바스크립트, 지금 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브라우저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돔 같은 거를 지금 같이 본 거고요. 실제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코어에서는, 펑션, 그 다음에 이제 펑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네,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펑션에 관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